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무역실무 무역실무 강사 김용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코텀즈 들어가기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과 책임.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갖가지 비용과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얼마만큼 나오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배송을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잘 결정해 놓지 않으면 당사자인 혹은 상대편인 수출자 혹은 수입자와 잘 협의해 놓지 않게 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빠지는, 심지어는 큰 손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용과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늘 잘 숙지하여서 업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착불과 현불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자의 제품이 운송을 통해서 구매자에게 배송이 되는 경우, 이 운송료를 판매자가 부담하겠다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간단하게 현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운송료를 지불하는 경우를 보통 우리는 착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는 운송료 부분은 착불과 현불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품이 배송이 됩니다. 제품이 배송이 되는데 배송 중에 생기는 제품 파손에 대한 부분, 이것을 판매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운송회사를 누가 컨택하느냐에 따라서 판매자의 책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운송회사를 컨택하여서 제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경우, 배송 중에 제품이 파손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교환이라든지 환불을 요구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품을 받기 전까지 책임을 지고 배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책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는 자기가 거래하는 택배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합니다. 배송 중에 제품이 파손된 경우 구매자는 지체 없이 운송회사가 아닌, 택배회사가 아닌 쇼핑몰에 연락을 해서 제품이 파손되었다고 얘기하고 교환이라든지 환불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운송회사를 컨택하여서 제품을 픽업하여서 자기에게까지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이때 판매자의 책임은 운송회사가 제품을 인수해 간 때까지입니다. 즉, 운송회사가 판매자에게서 제품을 인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제품 파손은, 그리고 제품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구매자는 운송회사에다가 배상 등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용과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역에서는 어떨까요? 제품이 수출되어서 수입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비용과 책임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떻게 책임 한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책임 한계라는 것은 제품 배송 중에 발생하는 제품 파손, 이것을 수출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배송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일단 국내와 달리 무역에서는, 즉 제품이 수출되어서 수입되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는 비용과 책임 한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할지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와 달리 국내에서는 착불과 현불로 간단히 표현하지만 수출입 프로세스, 즉 제품이 수출되어서 수입되는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수출자와 수입자도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코텀즈라는 것입니다. 인코텀즈는 영어로는 INCOTERMS, 이것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국제상업조건,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인 ICC라는 곳에서 만든 국제규칙으로 여기에는 FOB, CFR, CIF, CPT, CIP 등등에서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핵심은 제품이 수출되어서 수입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운송료를 포함한 비용과 책임을 인코텀즈에 있는 용어로 간단히 표기하는 것입니다. 국내 거래에서 우리는 운송료를 누가 부담할지를 착불과 현불로 간단히 표기합니다. 무역에서는 인코텀즈에 있는 FOB라든지 CFR, CIF 등등을 이용해서 수출자인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 혹은 어디서 어디까지 발생하는 제품 파손 등을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말로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인코텀즈에 나와 있는 이러한 FOB라든지 CFR로 간단히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드렸던 비용과 책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코텀즈에는 총 11개의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본선 인도 가격, 영어로는 FOB라고 쓰고 이것은 Free on Board의 약자인데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Free on Board에서 on board는 선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free라는 것은 뭐 책임이 없다,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즉 제품이 선적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코텀즈는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을 규정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입자의 책임과 비용이 되겠지요. 본선 인도 가격이라는 것은 즉 수출 선박에 제품이 선적이 되면은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이 끝난다는 것으로, 인코텀즈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인코텀즈에서는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면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이 끝난다, 이것이 FOB라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는 FOB를 어떻게 쓰냐면은 FOB 부산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산항에 있는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면서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박은 수출 선박을 의미하겠죠. 이 선박은 수입자가 예약을 하는 것이고, 단지 수출자는 수입자가 예약한 이 선박에 제품을 적재하면서 책임과 비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재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은 수입자의 몫입니다. 이것이 FOB 관련된 프로세스인데, 수출자는 국내 운송을 통해서 부두까지 제품을 배송하여서 선박 적재까지 하게 됩니다. 선박 적재 이후에 제품이 파손이 되거나 혹은 선박 적재 이후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모든 것은 수입자의 몫입니다. 즉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은 선박 적재까지입니다. 이것이 왜 인코텀즈가 왜 유용하게 되냐면은
수입자와 예를 들어서 수입자와 FOB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수입자와 수출자는 서로 간의 비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수출자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고 어디서부터는 수입자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는지 간단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운송회사한테 가격 견적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코텀즈가 없다 하면은 운송회사에다 대고 설명을 여러가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박을 적재를 할 건데 선박 관련해서 비용이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고 뭐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무엇이고 또 기타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 설명이 잘못돼서 운송회사가 설명을 잘못 이해하고 견적을 잘못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인코텀즈라는 공통된 표현과 설명을 통해서 쉽게 가격 견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본선이란 말입니다. 그냥 선박인도 가격이 아니고 왜 본선인도 가격일까요? 이것은 선박 운송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배가 항구에 부두에 정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두라는 것은 일종의 배의 주차장인데, 배가 너무 크다 보면은 부두에 정박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잠깐 그려볼까요? 이게 선박이고 여기가 부두인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지울까요? 좀 여기 부두고, 일반적으로는 배는 여기에 부두에, 여기가 부두고 배는 부두에 정박을 해서 이렇게 정박을 하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배가 너무 큰 경우에는 부두에 정박을 하지 못하고 부두 앞바다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두의 수면이 너무 낮아서 바닥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걸려서 배 바닥이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두에 정박하지 못하고 여기 앞바다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두라는 것은 차로 치면 일종의 주차장입니다. 부두에 정박하지 못하고 이 앞바다에 정박한 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실려있는 갖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리는 방법으로는 작은 선박들이 있습니다. 작은 선박들이 부두에서 출발해서 이 큰 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 큰 배에서 이 작은 배로 물건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큰 배에서 내려진 작은 물건들은 이 작은 배에 실려서 다시 부두로 가서 물건을 내려서 뭐 통관이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내륙 운송을 통해서 수입자가 제품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작은 배를 자선이라고 하고 이 큰 배를 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선 인도 가격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안 하고 그냥 선박 인도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자선도 선박이 되고 이 큰 배도 선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선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선박이라고 표기하게 되면은 수출자와 수입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소위 자기 상황에 맞게 이해를 하기가 쉬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선박 인도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 작은 배까지 인도 가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배까지 큰 배까지 제품을 선적했을 때 까지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무역에서 화물은 컨테이너 화물과 벌커 화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선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사각형 철제 케이스, 거대한 사각형 철제 케이스, 이것들이 컨테이너고요. 요거는 폭은 동일합니다. 길이만 20피트냐 40피트냐고 폭은 동일하기 때문에 적재하기가 편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크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크레인, 전용 크레인이라는 것이,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크레인만 있으면은,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만 있으면은 아무리 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컨테이너를 하더라도, 여기 배가 있고요, 부두가 있고, 여기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이 있고요. 배와 아무리 컨테이너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크레인만 있으면은 이 컨테이너를 집어서 바로 옆에 크레인에 놓아두고, 또 여기 크레인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집어서 바로 옆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배에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벌크 같은 경우에는,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을 벌크 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벌크 화물은 자동차도 있고 곡식, 기름류, 기타 등등 앞서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이 벌크 화물입니다. 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운송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벌크 화물은 수출 선박,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인코텀즈에서는 컨테이너와 벌크 화물의 운송의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코텀즈 조건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인코텀즈와 관련된 심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코텀즈 들어가기 편이 없습니다. 참고로 친절한 무역실무 강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강의 시간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고,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입니다. 2013년 10월 19일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강의 장소는 서울 강남 CNN 더 비즈입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수출입 프로세스, 인코텀즈 등등이 있습니다. 강의 대상으로는 무역 초보자와 무역 실무자 등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의 친절한 무역 실무나 무역 도서인 무역 지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